남가주 지역에 내리고 있는 폭우로 인해 곳곳에 도로 침수와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면서 내일까지 곳곳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체류자 체포 단속으로 한인 서류 미비자들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불체자 단속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봅니다. 취임 이후 오늘 한인타운을 다시 찾은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신임 검사장이 지역사회 크고 작은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유타주에서 여객 열차와 SUV 차량이 건널목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독일 미넨에서 고위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안보회의를 앞두고 자동차가 집회 군중을 향해 돌진해 최소 28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폭우로 내일까지 LA 등 남가주 지역에 대피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은 폭우로 내일 오후 2시까지 대피 경고령이 내려졌습니다. 말리부 지역도 대피 경고가 내려진 가운데 이튼 산불 피해 지역인 알테데나와 파세데나도 대피 경고가 발령됐고 실마 지역과 칼라바스 등에도 경고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샌 버나디노, 산타바바라 카운티도 대피 경고가 발령됐습니다. 당국은 산불 피해가 심각했던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프랭클린, 이튼 지역 알테데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하면 시속 35마일까지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강풍이 예고돼 산악이나 해안 지역에는 시속 40에서 65마일의 강풍이 예고돼 나무가 쓰러지고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내일까지 LA 전역에 최대 4인치의 비가 예상되면서 도로 곳곳에 침수 피해가 우려돼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운전자들에게 홍수 발생 위험 지역에서의 운전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CHP는 폭풍 시즌마다 710번과 110번 등 일부 프리웨이에 침수가 발생한다며 운전자들에게 가능한 침수 다발 지역을 우회하거나 주행 속도를 줄일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한 프리웨이에서 홍수 위험이 가장 큰 구역은 1차선과 카플레인 같은 안쪽이라고 강조하며 2차선이나 중간 차선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방위로 가해지고 있는 불법 체류자 체포 단속으로 나 역시 체포 대상이 아닐까 고민하는 한인 서류 미비자도 많은데요. 현재 이민 강경책이 개개인별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2000년대 초 유학생으로 미국에 온 최모 씨. 이후 영주권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서류 미비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 들어왔는데 영주권 수속을 준비하다 일이 꼬여서 어쩔 수 없이 서류 미비 신분이 된 겁니다. 미국 산지 20년이나 넘었고 정상적으로 소셜 번호로 일도 하고 있는데 세금도 내고 있고요. 이렇게 불체자 단속이 너무 세지니까 이거 나도 잡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결론부터 말해 최 씨와 같은 서류 미비자도 원칙적으로는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범자가 아니라면 우선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콜라테럴 데미지라고 부르는데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신분이 없으면은 자기네가 다 데리고 간다. 만약 단속에 걸린다 해도 군용기에 태워 본국으로 보내는 신속 추방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도 미국에 불법 체류한 지 2년 미만, 마약이나 총기, 갱 관련 범죄에 연루된 중범자들이 신속 추방 대상이고 나머지는 removal proceedings, 즉 추방 재판으로 회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범죄 기록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사시고 그러셨던 분들은 추방 재판에 넘겨도 그냥 재판 기간만 보통 3, 4년 했었어요. 예전에 3, 4년.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정부 이전에.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렇게 계속 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5, 6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재판에 회부돼도 결과가 무조건 추방으로 이어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범죄 전과가 없으면 구금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추방 취소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민법 중에서 그 EOIR 42B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방 재판을 취소를 하고 나에게 영주권을 달라 하는 서류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10년 이상 체류를 하셨고, 그리고 범죄 기록이 없으시고, 근데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제일 힘들어요. 그거는 자기 직계 가족, 뭐 자녀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신분이 없는 사람이 내가 추방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extreme hardship, 굉장히 그 사람들이 굉장히 나의 추방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걸로 통해서 제 손님들 중에서도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다카 추방유의 수혜자들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예상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상 미래 잠재력이 있는 젊은이들을 단지 체류 신분만으로 추방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 다카로 인해서 굉장한 그 뭐랄까 경제적인 임팩트가 크거든요. 예, 그 학생들이 뭐 직장에 나가서 또 이게 사회에 이렇게 컨트리뷰션 하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외국 국적인 영주권자 또는 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당연히 합법 체류 신분인 만큼 단속이나 추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이민 단속 요원과 맞닥뜨렸을 때 현장에서 관련 체류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에 제 손님 같은 경우는 텍사스 주에서 거기에 고속도로 순찰대한테 검거가 돼가지고 이민국으로 넘겨졌었어요. 예. 근데 그분이 신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투 신분으로 계셨었어. 다만 서류를 아무것도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영주권 카드를 이제 다 그 영주권 받으시면 카드로 받잖아요. 그 카드를 보통 때도 이제 소유하시고 계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연방 법으로 봐서는 그 카드를 소유하지 않은 것도 경범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 사실을요. 또 합법적 체류 신분이라 해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비자 갱신이 어려워지거나 시민권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미국 내 1,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 미비자들 가운데 300만 명이 부모를 따라서 온 드리머들이고 상당수는 가정을 꾸렸거나 가족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들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재취임 이후 현재의 이민 강경책 외에 다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내일은 현 행정부의 강력한 불체자 체포 단속 추방이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대처 방안을 한인 고용주들 입장에서 알아봅니다.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이 오늘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역 범죄를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선거에서 현직 조지 게스콘 검사장을 상대로 압승을 기록한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신임 검사장이 오늘 LA 한인회관을 찾았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호크먼 검사장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지역 치안을 바로잡을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Retail theft, whether it's residential burglaries, whether it's hate crimes, human trafficking, fentanyl poisoning, these are major problems in our county affecting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s well. And we're going to do it working with law enforcement. 호크먼 검사장은 지난 2014년 통과된 주민 발의안에 따라 $950 미만 절도 혐의가 경범죄로 분류되면서 지역사회에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We are going to look to put them in prison. The ones that are stealing something small, we're going to look at those cases and we're not going to pretend they didn't exist. But that's where we're going to go ahead and adopt an approach. LA 한인타운 등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인신매매 범죄에 관련해서는 지금과 같은 집중 단속이 이어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가 발생해도 용의자가 석방되고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LA 한인회와의 협력도 강화됩니다. LA 한인회는 한국어 서비스 도입 등 한인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위한 이제 한인 랭귀지 프로그램을 우리 이제 시작을 하고요. 검사장님하고 이제 같이 파트너십으로 한인회가 이제 그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호크먼 검사장은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시대는 끝났다며 LA 카운티를 다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orean American community is safe, that you can raise your families here and do it in a way that you've done before, but have recently in the last several years been very concerned about. Our goal is to restore that safety in this community. 한편 LA 카운티 검찰은 한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아이린 리 검사 등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현직 검사들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 인력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현지 시각 13일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To me, it's the most beautiful. And I'll tell you what, I think really reciprocal tariffs, those two words, reciprocal makes tariffs really fair. 관세율은 상대국의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까지 두루 검토해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율이나 수입 규제, 표준 인증 등 각종 비관세 장벽을 무역 제한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국가별로 차등화된 관세율이 적용되는 건데 이를 위한 개별 협상은 4월 1일까지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해 대부분의 제품에 관세가 없지만 비관세 장벽이 포함되면 상호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무역 적자국 8위 수준으로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81조 원에 달합니다. 실제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직접적으로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중국처럼 전략적 경쟁자든 유럽연합이나 일본, 한국처럼 동맹이든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무역 적자가 가장 많고 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을 먼저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완에 빼앗긴 반도체 산업도 되찾고 싶다고 했고 자동차 관세도 곧 발표하게 될 거라며 관세 전쟁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have to have chips made in this country. Right now, everything's made in Taiwan practically, almost all of it, a little bit in South Korea, but everything, almost all of it is made in Taiwan. 또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 보조금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50대 여성이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이 촌송에 맞아 숨졌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라스베가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4시쯤 에스펜 섀도우 스트리트 인근 한 주택에서 53세 엘리자베스 남 씨가 등에 총상을 입고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로 체포된 50세 폴 무어는 직접 911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남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어는 경찰에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위협을 느껴 총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무어에게서 술 냄새가 났으며 눈은 붉게 충혈된 상태였습니다. 지역 언론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무어의 입술은 부어 있었고 무릎에는 긁힌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한 남 씨 역시 얼굴과 팔에 긁힌 상처와 턱 부위 출혈, 머리에 찰과상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룸메이트는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이 격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어가 아래층으로 내려와 남 씨에게 총을 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남 씨는 약 한 달 전 데이팅 앱을 통해 무어를 만났습니다. 이후 남 씨가 무어의 집으로 이사하면서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무어는 살인 혐의로 보석금 없이 클라크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여객열차와 SUV 차량이 건널목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을 보면 빨간색 표시등이 깜빡거리고 있지만 SUV 차량이 철도 건널목으로 계속 진입합니다. 이후 게이트까지 내려가자 운전자는 후진을 해 그 과정에서 차량이 게이트를 파손했습니다. 차량 앞바퀴가 철도에 있는 상황에 운전자는 차에서 탈출했고 SUV 차량은 잠시 후 열차와 충돌해 산산조각납니다. 열차 운영자는 갑자기 열차를 멈출 수 없어 충돌했다며 열차 내부에서는 쿵쿵 소리를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2월 4일 유타주 레이턴에 있는 철도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UTA 열차 대변인은 이번 사고로 열차는 10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손된 게이트는 시정부가 수리해 차량과 열차의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에서 자동차가 군중을 향해 돌진해 최소 28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위에 조끼와 신발 같은 소지품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찌그러진 유모차도 보입니다. 현지 시각 13일 오전 10시 반쯤 독일 남부 윈헨 중앙역 인근에서 자동차가 군중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당시 독일 공공노조 조합원 약 1,500명이 파업 집회를 열고 행진 중이었습니다. Der ist in die Menge rein und hat 10, 15 Leute erfasst ungefähr. Ich weiß es nicht. Aber bestimmt 50, 60, vielleicht 80 km/h. 최소 28명이 다쳤는데 윈헨 당국은 이 가운데 2명이 중상이고 어린이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총격 끝에 차량을 운전한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24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6년 독일에 입국해 망명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추방이 일시 중단된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Eines muss ich Ihnen sagen, es handelt sich wohl mutmaßlich einen Anschlag. Darauf weist vieles hin. 윈헨 검찰은 이슬람 극단주의에서 비롯된 범행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독일에선 최근 난민 흉악 범죄가 잇따르고 상당수는 체류 자격이 없는 이민자들의 범행이어서 이민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회의장까지 거리는 2km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경계가 강화된 가운데 현지 시각 14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윈헨 안보회의에는 각국 외교 분야 고위 당국자가 참석합니다. 윈헨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타이완의 한 백화점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타이완 중부도시 타이중의 한 백화점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폭발로 최소 5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건물 파편에 맞아 숨졌고 건물 안에 있던 사람이 창문 밖으로 날아갈 정도로 폭발의 위력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발이 발생한 곳은 백화점 12층 내부의 푸드코트로 당국은 철거 공사 현장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구조대를 투입해 구조,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경찰국이 이번 주 발렌타인데이 주말을 맞아 LA 곳곳에서 음주 등 DUI 단속을 벌입니다. LA 경찰국은 오늘부터 주말까지 DUI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 11시까지 LA 다운타운 올림픽 블루버드와 110번 프리웨이 교차로에 체크포인트가 설치됐습니다. 내일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와 피게로아 스트리트 교차로, 15일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산타모니카 블루버드와 브론슨 애비뉴 교차로 부근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음주는 물론 마리화나 의약품 복용 후 운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공무원 7만 5천 명이 자진 퇴직 제의를 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이 최근 200만 명의 연방 공무원에게 제의했던 자진 퇴직 방안을 마감한 결과 7만 5천 명이 이를 수락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자진 퇴직을 수락한 연방 공무원 7만 5천 명은 9월 말까지 급여와 혜택이 유지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이 예상했던 10만에서 20만 명 퇴직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어제 연방정부의 인사 담당 부처인 인사관리처 간부는 이날 직원들에게 전면적인 구조 조정이 시작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자진 퇴직제는 시작으로 연방 공무원 해고바람이 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LA 시정부가 퍼시픽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웨스트 LA 지역에 문을 연 원스톱 지원센터는 LA시 교통국과 소방국, 수도전력국, 도시개발부서, 건물안전부서 등 시정부 10개 부서가 상주해 피해 주민과 기업들의 신속한 재건 지원을 돕게 됩니다. 재건에 필요한 모든 건축 허가를 신속 처리하고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나 각종 절차 검토 면제 등 절차 간소화도 한 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원스톱 지원센터 개설은 앞서 캐런 베스 LA 시장의 긴급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베스 시장은 이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 복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